KJ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윤석열은 2000년 전 지록위마의 반박이다,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사슴을 가리켜 말이다. 지록위마, 이 고사가 중국에서 2000년 전에 생겨났습니다. 사마천 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, 이 이야기 줄거리는 이렇습니다. 진시황 진제국에 조고라는 황관이 있었습니다. 이 황관이 진시황이 신변에서 이제 맴돌면서 그 신임을 얻었던 이제 황관인데, 이 황관이 진시황이 죽자 진시황의 편지를 이제 조작해 가지고 그 장남인 부소를 자결하게 만들고 어린 둘째 호해를 황제로 등극시킵니다. 자, 이 황관이 그 신하들이 이제 충성심을 떠보려고 어느 하루 이제 황제한테 사슴을 갖다 바치면서 이것이 훌륭한 말입니다, 이렇게 말합니다. 그러니까 이 황제가 어린 나이에 좀 순진하니까, 아니 그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다니, 이러니까 이제 그 신하들 눈치를 보게 된 거죠. 그래서 대부분 신하들은 폐하, 이것이 사슴이 아니라 말입니다, 이렇게 말합니다.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양심 있는 신하들이 있었겠죠. 그래서 그 매치가 폐하, 이것은 말이 아니라 사슴입니다, 이렇게 진실을 말했던 거죠. 그래서 이 진실을 말했던 이 신하들은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? 조고한테 다 죽임을 당했죠. 자, 그럼 이 조고라는 이 황관은 그 일설에 의하면 그 진시황이 그 방사 때, 그러니까 궁녀하고 그 재미를 볼 때 한쪽 그 구석에서 쪼글싸 놓고 이제 그 다 지켜봤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만약에 방사가 끝나면 그 얼른 일어나서 그 탕약을 갖다 이제 황제에 바치는, 보약을 바치는 거죠. 그 정도로 이제 황제의 신변에서 이제 머물렀던 인물이죠. 자, 이 조고가 권력이 얼마만큼 셌냐? 그 황제가 죽자 그 황제와 같이 천하를 도모했던 그 승상 리사라고 있습니다. 이 사람조차 이 조고한테 죽임을 당합니다. 그래서 그 만세란 말 있죠. 이 만세란 말은 그 진시황한테서 나온 말인데, 진제국이 천년 만년 갈 것이다, 이렇게 해가지고 만세란 말이 나왔는데, 만년은 고사하고 16년 만에 진제국이 망해버렸습니다. 그 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그렇게 빨리 망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 저는 조고가 아닌가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 일개 황관이 어떻게 천하를 그렇게 쥐락펴락 할 수 있었을까? 자,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. 그 제국 시대에 3대 권력 집단이 있었습니다. 3대 권력 집단은 뭐냐면, 황관 집단이 있고, 외척 집단이 있고, 관료 집단, 이렇게 있는데, 이 황관은 그 여러분이 알다시피 남자들이 그 물건을 거세하고 이제 입궁하는 거죠. 그래서 그 궁전에 머물면서 황제와 가장 가까이 생활합니다. 그 다음에 외척이라는 것은 황제의 이제 외갓집, 그러니까 외산촌을 비롯한 그런 세력들, 그 다음에 관료 집단, 주로 유생들이죠. 선비 출신들. 자, 이렇게 세 개 집단이 있는데, 이 황제는 대부분 그 중국 역사를 보면 이렇게 어린 나이에 등극하죠. 이렇게 어린 나이에 등극하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죠. 그래서 누구한테 의지하냐? 이 외삼촌들이 이제 그 좌지우지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외삼촌들이, 이 외척들이 최고 권력으로 부상해가지고 나라를 흔들죠. 그런데 이 황제가 점차 나이 먹어 성인이 되어 가면서 이 외삼촌 이 집단들은 자기네 권력을 안 내놓죠. 그러면 황제는 허수아비가 되죠. 그러면 황제가 이 외척한테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. 자기 어전 그 성인이 됐으니까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, 그럼 하루아침에 뭐 내가 무슨 니네 권력 빼앗겠다 뺏는 거 아니고, 그 어마어마한 세력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다른 계책을 세워야 되죠. 그 방법이 뭐냐? 가장 가까이에 있는 황제, 그 황관들한테 의지하는 거죠. 그래서 황관들이 득세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중국 역사를 보면 이 황관하고 외척 간의 이 다툼이 심각합니다. 권력 다툼이. 그래서 이 그 황관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
그 권력의 이제 정점에 부상하게 되는 겁니다. 그 당나라 시기에 그 고력사라는 이 황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생김새도 원래 힘 있게 생기죠. 힘이 세다 해서 고력사인데 이 사람은 그 당현종이 양귀비하고 뭐 재밀 보느라고 정사에 뒷전일 때 이 사람이 정사를 다 좌주지했습니다. 근데 이 사람하고 조고가 어떻게 다르냐면 조고는 진시황을 배신했지만 이 사람은 당현종을 끝까지 지키려고 충성을 다 했던 인물입니다. 자, 그건 그렇고 그 2000년 전에 황관 조고한테서 생겨난 지록위마 이 고사를 같은 한자 문화권인 한국, 중국, 일본에서 이 받아들인 뜻이 약간씩 좀 다릅니다. 자, 어떻게 다르냐? 먼저 일본을 살펴보면 일본 사람들의 그 욕 있죠. 욕이 그 바가 뭐 이런 욕 있죠. 이 유래는 그렇습니다. 그 바가라는 걸 이제 한자를 이렇게 쓰는데 말과 사슴이죠. 이렇게 씁니다. 무슨 뜻이냐면 지록위마 고사에서 온 겁니다. 그럼 니는 말과 사슴조차 분간 못하는 멍청한 바보다 이런 뜻이에요. 일본 사람들요.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나 이제 뭐 중국 사람들을 욕할 때 성을 갖고 대부분 욕을 많이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성을 갖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과 사슴조차 분간 못하는 멍청이 이런 뜻으로 이제 욕합니다. 자, 한국에서는 이 지록위마 고사를 주로 군주를 농락하는데 많이 사용하더라고요. 자, 원래 이게 그 군주 농락하는 데서 뭐 유래된 건 사실이지만 한국에서 이거 보면 주로 여기다 사용하는데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리운의 문건 파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. 그리고 십상시 사건이 있었고, 자, 그 해에 그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하는데 이제 지록위마를 올해 사자성어로 선정했습니다. 그리고 신문들에서 이 소식을 전할 때 이 사진을 게재한 것이 정윤회인데 이 사진을 게재하더라고요. 자, 이거 보면 한국에서는 주로 국정을 농락하는데 지록위마라는 이 고사를 많이 사용한다.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, 그럼 중국에서는 지록위마를 지금 사람들 어떻게 받아들일까? 중국 사람들은 그렇습니다. 이 A와 B 완전히 다른데 이 A로서 B로 대체하려거나 B를 갖고 A를 대체하려거나 이렇게 혼돈하는 경우, 혼돈시키는 경우, 그 다음에 완전히 이 A와 B가 다른데 A를 안 하고 B라 하는 거, B를 안 하고 A라 하는 거, 이렇게 사실 왜곡하는데 많이 사용합니다. 자, 이것을 이제 한국의 사례에다 이제 접목시켜 보면 바이든과 날림이라는 이런 사건이 있었죠. 이 바이든이라 한 것이 날림이라 했다. 자, 이거 보면 바이든과 날리면 앞에 이 세 글자들이 이 자음이 다 다르죠. 이 자음이 다 다릅니다. 자음이. 근데 어떻게 이렇게 들리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, 하여튼 저는 이 한국의 바이든과 날리면 이 사건이 전형적으로 지록위마의 사례다.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. 그래도 이제 뭐 지금 현재 정부가 하는 행태들 보면 또 그리고 정치권도 그렇고 이 지록위마의 사례들은 엄청 많습니다. 그 뭐 신문 보도나 뭐 방송이나 뭐 보도를 보면 다 아시겠지만 엄청 많습니다. 자, 그래서 결론은 뭐냐?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3000년 전의 인간과 현재 인간이 본성은 똑같다. 안 변한다. 사람 안 변합니다. 앞으로 무슨 만년 가도 안 변합니다. 인간이 본성은 변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마르쿠스는 뭐라 했냐? 역사는 반복된다 했습니다. 왜 역사가 반복할게요? 원래 단절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사는 절대 단절 안 한다. 반복합니다. 왜? 그전 사람이나 현재 사람이 본성이 똑같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죠. 이탈리아 철학자 크로체는 뭐랬냐? 모든 현대사는 역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무슨 말이냐?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은 과거 역사의 관성에서 오는 표현이다 이런 뜻이에요. 그래서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? 분명한 것은 그 2000년 전에 어처구니 없던 지록위마
지금 그거 보면 어처구니 같지만 우리는 분명히 지금 이 지록이마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. 저는 이거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는 한국 정치 무엇이 가장 문제일까?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